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지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평생 미치고 환장할 네 곳은? 부동산이 당초 예상과 달리 2025년까지 장기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기 폭락의 원인으로 사이클상 하락, 경기 침체 하락, 주요 지표 하락을 꼽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40% 폭락하고 슈퍼리츠가 부동산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상급지, 분양, 명품 아파트, 비싼 아파트, 폭락 아파트, 갭 투자 등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게 반전세, 월세, 전세대출, 전세, 낮은 임대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평생 미치고 환장할 네 곳은? 마침내 버블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이제 부동산 장기 폭락이 높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시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확률적 전망이긴 하지만 아주 높습니다. 볼까요? 자, 86년 이때, 그리고 여기는 2008년, 그리고 여기가 최근 2022-23년. 자, 보면 자, A 상당히 많은 기간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게 일본 문제하고 일기 신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신도시 물량 폭탄하고 일본발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쭉 엄청나게 올랐네요. 자, 이때 보세요. 네모박스. 자,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2기 신도시, 바로 이 물량 폭탄이 만났어요. 모양도 비슷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뛰었죠? 자, 코로나하고 3기 신도시가 이제 만납니다. 지금 현재 이 까만색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은 예측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추락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 겨울 같은데 미친 듯이 추락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략 빠르면 내년이고 아니면 2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왜냐하면 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A, B, C 이 세 가지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폭락의 원인은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먼저 사이클상 하락, 3에서 5년, 거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이클은 5년 정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락이 무려 40에서 60% 폭락을 해요. 이미 60% 떨어진 곳들도 나왔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평균. 그 다음에 경제 침체가 지금 심각합니다. 모든 지표 하락. 솔직히 말하자면 집값이 오를 거리를 못 찾겠어요. 정부 정책 빼놓고는요, 집값이 지금 올라간다, 반등해야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 심각해요. 그 다음에 매수 능력이 부족해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아직도.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데다가 심리마저 얼어붙고, 그렇게 대출을 끼고 집 살 사람들도 적고, 그 다음에 주요 지표, 심리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주간 시세, 월간 시세라든가 또는 전세, 분양, 그 다음에 해외 집값, 어느 걸 훑어봐도요,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요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위기,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막 하나씩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일본이 폭락했듯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발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슈퍼리치, 아주 엄청난 부자들,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이 볼까요? 자, 부동산 위기, 먼저 미 상업용 부동산 40% 하락,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자, 미국 상업용 폭락, 무려 40% 폭락, 역대 최악입니다.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지금 미국은 주택은 한 10% 떨어졌나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1.5도 대출 만기가 코앞이다. 이 상업용 부동산들이 유동성 문제가 터지게 되면, 얼마 전에 은행들이 보도났잖아요. 그거는 이유도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특히 지방은행,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무려 30%.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폭탄이 될지 모르겠고, 두 번째, 슈퍼리치 부동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큰 부자들,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이 큰 부자들이
부동산을 축소한다 이 말은요. 이미 결판이 났다 이거예요. 올해 내년 중으로 집값 뛰기는 글렀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슈퍼리치 평균 323억입니다. 자산이. 연소득으로는 약 한 12억, 10억에서 15억 사이. 엄청나죠? 자, 부동산 50억이 지금 이미 감소된 상태예요.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현금 비중이 1년 새 무려 2배나 늘리고 있고요. 부동산하고 주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은 서서히 늘릴 것 같아요. 오늘도 주가가 무섭게 가죠. 제가 주식은 계단식으로 3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외적 문제가 안 터져야 돼요. 23년 전망. 자, 경제가 무려 79%, 집값은 84% 부정적입니다. 누가? 이 슈퍼리치들, 큰 부자들이 경제, 집값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침체, 부동산 위기,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미분양이 급증. 경기가 침체가 발생되면 이제 소비도 위축돼 가지고요. 분양을 막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안 해요. 분양에 소극적. 왜?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이 경기가 문제 없을 때는 분양받아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투자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다주택 갭 투자자들이 움직여줘야 집값이 뛰는데 아예 그냥 없어요.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됐죠. 이 말은 장기간, 올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간 부동산 매입이 급감할 어떤 신호로 보여져요. 이걸 보면 부동산이 큰 위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오늘의 제목과 관련돼서 자, 바닥장에 1주택 갈아타기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자, 상급지로 옮기세요. 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져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뭐 내 건 놔두고 뭐 하나 더 잡는다, 이건 이 전략보다 내 거를 바닥에서 더 좋은 걸로 갈아타겠다, 이게 훨씬 나아요. 제 말 맞습니다. 왜? 비싼 게 더 떨어지고 비싼 게 더 뛸 때 더 뛰기 때문에. 2주택을 만드는 것보다 내 거를 갈아타기. 내 것이 좋다고요?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강남구 송파구, 그래 그쪽에 있으니까 좋다? 헬리오시티 갖고 있다? 잠실로 갈아타세요. 잠실이 훨씬 낫지 무슨 헬리오시티가 낫겠어요? 잠실을 갖고 있다? 왜 그걸 갖고 있습니까? 더 많이 빠진다면 잠원동이나 반포나 이쪽으로 갈아타야지. 그럼 거기를 갖고 있다? 압구정으로 갈 수 있으면 가버려야죠. 또는 20평대를 갖고 있다? 30평대나 40평대로 옮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자, 상급지로 가시고 서울 지역 또는 지역별로 상급지. 두 번째, 투자 가치가 있는 분양으로 옮겨가야겠죠. 구축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분양으로. 분양이라고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투자 가치가 있는 분양. 세 번째, 명품 아파트로. 자, 아파트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타요? 올라갈 때는 더 뛰는데. 자,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최고예요. 자, 비싼 것들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론 안 떨어졌으면 갈아타면 안 돼요. 자, 비싼 아파트가 여기 보세요. 많이 뜁니다. 그 다음에 폭락한 아파트로 갈아타요. 많이 빠지면 사람들이 자꾸 가기가 싫어해 주는데, 많이 빠지는 것은 많이 뛰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 하락폭이 큰 거. 그 다음에 그냥 실거주로만, 너무 돈도 없는데 실거주로 꽉 묶여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과감히 팔아버리고 갭 투자라든가 빚 투자를 활용해 가지고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서 들어가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제 1주택 무조건 이쪽으로 옮겨라. 한번 볼까요? 지금 매도. 저는 웬만하면 뭐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무조건 찐 실거주를 제외하고 투자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현금을 보유한다는 입장이에요. 하락 과정 매도 후에 월세를 살면서, 월세 사는 게 갈아타기가 쉬우니까 매수한다. 두 번째, 투자 목적으로 내 집 마련. 이게 지금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는 경우는 투자 목적 내 집 마련이에요. 고점 매도 후에 저점 매수. 투자성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상가, 막연한 재개발, 그딴 것들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별로예요. 자, 바닥장 갈아타기. 이제 뭐 올해는 조금 한물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뛰는 걸 유심히 보라고. 아직 뭐 100%는 아니지만
지금 흐름상 갈수록 올해는 끝난 것 같고 이제 내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장기 폭락 위험성이 좀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저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더 떨어진 상급지로 옮기세요.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또는 분양권 미분양 더 좋은 걸로 옮기세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할 수도 있고 추가 매입. 뭔 말이냐.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추가로 잡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 기존 아파트 끌고 가면서 하락장에 유망지역 급매 하나를 더 잡는 방법. 세 번째, 기존 아파트를 아예 갈아타고 분양 관련된 것도 하나 잡고 뭐 미분양도 괜찮아요. 좋은 것들. 자녀 앞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하고 불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3번이 제일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갈아탄다. 자, 1주택 갈아타기 방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 집 있으니까 됐어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요.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자, 그게 1,000만 원, 2천만 원 차이가 아니에요. 말씀드려볼까요? 누구는 1억, 2억, 3억이고 누구는 10억, 20억, 30억 차이가 나요. 자, 무주택자 매입되기 방법 5가지. 이제 무주택이만이 아니라 이제 아예 집을 한 번도 매입 안 했던 자녀들도 다 포함돼요. 자,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경우, 거주 대기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 내 집 마련할 사람. 월세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계약이 2년이라도. 쉽게 방을 뺀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비용이 좀 들어가죠. 월세는 많이. 자금이 주로 적은 것들 잡을 경우, 자금이 크지 않을 경우는 월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200만 원이 좋아요. 한 100만 원 생각해 볼까요? 자, 월세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6년이면 얼마입니까? 자, 1200, 3000, 6000, 5년이면 7500.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1억도 안 돼요. 월세 5년 내내 해봤자. 근데 집은 1억 됩니까? 5억,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월세 아끼려다가 집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거 과감히 활용하셔야 돼요. 반전세 이번에. 거주 우선의 대기. 내 집 마련 입주. 주로 이제 반전세 하는 분들은 내 집 마련으로 입주하려고 반절 정도 전세를 사는 거죠. 월세보다는 그래도 저렴하니까. 방 빼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전세가 반절이 있다 보니까. 자금이 많은 경우 월세로 다 살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반절 전세, 반절 월세 살다가 갭 투자 해놓고 나중에 들어간다. 전세 대출 받는 방법. 투자 우선에 대기하는 사람들. 자,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야 본인의 돈을 은행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80%까지 해주잖아요. 집값 바닥에서 투자합니다. 언제든지 매입할 수가 있어요. 실거주 바로 안 해도 돼요. 좀 늦게 해도 돼요. 물론 이제 단점이 실거주를 좀 늦게 할 수도 있죠. 왜냐? 갭 투자를 해야 하니까. 자금이 많은 경우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 전세. 투자자 우선 대기. 집값 바닥에서 투자. 즉 나는 뭐 그냥 바닥에서 투자하겠다. 제 개인적 생각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뛸 것 같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경기도, 인천, 지방 같은데. 예전 같으면 막 10년 동안도 안 뛰었잖아요. 자, 비용이 안 든다. 그렇죠. 전세는 뭐 돈이 들어가겠어요? 투자금이 묶이죠. 대신에 단점입니다. 여유 있게 그냥 나중에 매입하면 된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급 지역들은 뛰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낮은 임대, 금액을 줄여서 아예 그냥 조그마한 데로 들어가. 임시로 사는 거니까. 또는 가족들 품으로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게. 그래갖고 타이밍 봐갖고 집을 잡기. 이게 돈도 안 들어가네요. 비용, 매입, 수월. 정말 수월하죠. 내 돈 다 갖고 있으니까. 좀 불편한 생활이 있겠죠. 여유 있게 집을 바닥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분기, 고금리 기업 66% 적자 해보세요.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점유율,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30% 대출, 공장 산업용 부동산 31, 상가 등 유통시설 46, 호텔 37, 아파트 19, 노인주택과 돌봄시설 32. 바로 이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상가 이런 것들은 40%가 폭락했어요. 엄청나죠. 고금리 기조의 환율 물가 진정이지만 기업 66%가 지금 아주 힘듭니다. 자, 기업 보실래요?
수익 창출하는 곳은 31%밖에 안 되고 적자 심화 11%, 적자 전환 24%, 손익분기점 달랑달랑 31%, 부정적인 게 무려 66.3%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뭔 집값이 뛰겠어요? 집값 전망, 하락 이후 반등 시기 볼까요? 자, 재밌는 게 대형이 제일 조금 떨어졌어. 그 다음에 중대형 6.0 마이너스, 중형 마이너스 8.36, 중소형 마이너스 8.58. 이상한 게 왜 소형으로 갈수록 많이 빠질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자, 한때 1인 가구의 먼해에서 소형 아파트 거품이 미친 듯이 심했기 때문에 소형하고 중형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 30%가 폭락하는 이유는 거품이 세다는 거죠. 집값 하락, 왜 집값 하락하느냐? 1, 2년 내내 올랐던 것도 어떤 데는 5년씩 올랐잖아요. 지금 너무 조금 떨어졌어. 하락이 덜했어.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해요. 미분양 자꾸 쌓이고 있어. 자, 여기 보면 하락이 58.5, 상승은 14.9, 보합이 26.6 이렇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전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집값 반등 시기도 여기 보세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2025년 이후나 반등한다는 게 44.7%예요. 그리고 24년 내년이나 반등하는 게 33.9.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점점 뒤로. 부동산 계속 떨어진다. 자, 이거 경매 한번 볼까요? 지금 진행 건수는 엄청 많네요. 그리고 낙찰가율 점점 내려가고 있고. 자, 낙찰 되는 거 완전 바닥이네요. 이 경매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집값이 계속 추락한다는 거예요. 누가 반등하고 누가 뛴대요. 아니, 지금 시세 딱 봐가지고 매물 높게 나와 있는 거 보고 시세 그냥 안 떨어진 것처럼, 왜? 거래가 없으니까. 이거 보고 집값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저한테는 유주택자, 집이 있는 분, 집이 없는 분이 반반이 전화가 와요. 냉정하게 말하면 집이 있는 분들 미쳐 죽으려고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 안 팔려가지고요. 싸게 내가 내놓으라고 해요. 그 좋지도 않는 걸 왜 끌고 가냐고. 갈아타시라고 나중에. 그런데도 안 팔린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또 매수자들은요. 이제 한번 옛날에 당한 거지. 집을 못 잡아서 벌벌벌벌 하고 집값이 떨어진 게 없다고 하고 현금 갖고 돌아다녀 보세요. 어디 집값 떨어진 게 없어요. 그냥 20억짜리 18억으로 후려쳐도 잡을 수 있어요. 아파트 여러 개 중에서 하나 골라버리면. 제 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찔끔거리고 물어보고 쭈삣쭈삣 물어보고 나오니까 누가 18억짜리를 해주려고 하겠어요. 20억, 21억 이렇게 말하지. 아니 뭔가 나 지금 돈 붙이겠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액션이 들어가야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매도자를 꼬셔가지고 팔게끔 할 거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안 하면서 집값이 안 떨어졌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안 좋아요. 이거 KB인데 조금 하락폭이 줄었는데 이 상황에서 왜 반등 얘기가 나오는지 이 뉴스, 신문, TV 믿지 마세요. 방독면 꼈네요. 자,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집값은 상승이 쉽지 않습니다. 거품 가격이 너무 높고 금리 부담에다가 경기 침체로 비싼 집을 매수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